안녕하십니까. 전 31PWC 상장기업 지원센터장 정지원 파트너입니다. 상장기업 관련돼서 특히 M&A 관련돼서 주요 이슈하고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M&A 시장 동향, 그리고 M&A 관련된 주요 이슈, 그리고 관련된 제도 변화, 그리고 마지막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장기업 M&A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은 딜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계를 한 자료를 분석을 했었는데 2024년에 M&A를 진행을 또는 이제 완료한 건수는 약 148건으로서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합병의 비중이 다른 이제 딜 유형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 상장기업 M&A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중식 양수도 계약은 총 54건이었고 이 중에서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13건으로서 약 2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공시된 계약건 중에서 약 78%가 전략적 투자자 SI가 인수를 감행을 했었고 약 9% 정도가 재무적 투자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다음 장표나 다음 내용을 통해서 FI 관련돼서는 상세하게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가 상장기업의 최대 주주인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10년 전에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를 해서 2024년에는 약 58곳의 상장기업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경기나 내수 부진 탓으로 SI들이 M&A의 소극적 움직임을 보인 반면에 반대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드라이 파우더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최대 주주 형태의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M&A 관련돼서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유로운 경영활동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비상장사를 선호하는 전통적인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인수한 이후에 그리고 유상증자나 그리고 공개 매수 그리고 추가적인 장내 매수를 통해서 그리고 보유 지분을 이제 극대화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 주식을 통해서 포괄적 주식 교환 그리고 지니고 있는 자기 주식의 소각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보유 지분을 늘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진 상장 폐지하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사모펀드 중에 두 군데인 한행컴퍼니하고 MBK 얘기를 들려드리게 되면 2023년에 한행컴퍼니는 루트토닉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쌍용 C&E를 각각 대주주로부터 이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개 매수 그리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MBK 같은 경우에는 오스텐 임플란트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커넥트 웨이브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 그리고 공개 매수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서 지분율을 극대화한 이후에 자진 상장 폐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저희 언론상에서도 많이 들으실 건데 주주 간 분쟁, 주주 간 다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주요 원인, 트리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낮은 대주주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낮은 PBR, 낮은 PER,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상장 이후에 수정되지 않은 표준 정관. 그러나 이런 이제 자체의 이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뭐 활성화된 뭐 종목 토론방, 온라인 앱, 그리고 캠페인, 위임장 업체, 너무나도 이제 소액 주주들이 뭉치기 좋은 이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이제 회사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뭐 미흡한 IR이나 PR을 통해서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지 못한 업체들한테서 일어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주주들의 이제 소액 주주들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주주의 이제 권리를 이제 행사한다라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뭐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주주 간 분쟁에서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사례 1번을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약 35% 수준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지분율이 약 25% 수준이었습니다. 이 분쟁 과정에서 기존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자들에게 유증과 시비 발행을 시도를 해왔고, 이게 트리거가 돼서 소액주주들이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 행동주의 펀드 쪽이 승리를 가져갔고 계열도 분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몇 년 전 이야기였지만 팔로우업을 한 결과 계열 분리 이후에 시총의 합계가 높다라는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지분이 15% 수준이었고요. 정관상 이사 선임의 한도가 9명이었는데 5명만 선임이 된 상태였고, 대표이사 임기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선임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소액주주들이 주주 제안한 이사들이 새롭게 5명이 이사회에 포진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운 이사진의 역량 부족, 단기적인 캐피탈 게인을 쫓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거래 정지된 상태입니다. 명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기업 위주의 대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리밸런싱과 시너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리밸런싱 관련돼서 SK그룹이 SK스페셜티 지분을 한행컴퍼니에 매각하고, 그리고 롯데그룹이 렌탈과 케미칼에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 재편을 통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M&A로서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 사이언스 지분을 인수한 것, 그리고 이 광동제약이 프리시전 바이오의 지분과 경영권을 득하였다라는 주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전략적 M&A가 좀 돋보이고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중견기업 이상의 상장사가 M&A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었고, 향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끌어왔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논의되고 있고요. 소액주주 관점에서는 경영권이 포함된 M&A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입법사항은 여당안과 야당안이 각각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자녀 주주의 주식까지 인수자가
공개 매수 의무에 응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야당안의 경우는 지분의 100%까지, 여당안의 경우에는 50% 한 주까지 인수 의무를 부담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시사점의 인수자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 인수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게 돼서 M&A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반대로 이제 향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인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리밸런싱이나 사업 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인데 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모가 산정이 왜곡되고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주가가 하락되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상장 이후에 밸류업 노력이 미흡한 경우, 그리고 퇴출이 필요한 시점에 프로세스가 지연된다라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 개선 방안의 배경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IPO 제도 개선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의무 보유를 향약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공모 물량을 우선 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책 펀드에게 일정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게 돼서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운용사, 투자일임사, 재간접 펀드 등의 수요 즉 참여 자격을 제한을 걸었고요. 그리고 주관사 사전 취득분과 관련돼서 의무 보유 기간을 확대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장일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가 흐름이 왜곡되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기업 가치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와 관련돼서 재무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제 규정의 경우 실효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례가 없었는데 우측의 표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40억, 그리고 매출액 30억 기준이었는데요. 이게 2027년부터는 시가총액은 200억, 매출액은 50억 원으로 증가된 상태에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총 관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시총이 낮은 기업은 밸류업과 관련돼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시가총액 요건 중에 매출액 요건을 이제 면제받기 위해서 그 시가총액 요건이 코스피 1000억, 코스닥 600억 원으로 좀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에 기술 특례 상장 기업, 특히 이제 바이오나 AI 같은 업체들은 시장 성과, 그러니까 시총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비재무적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감사 의견이 변형된 경우에 다음 연도에 또 감사 의견이 이제 변형이 되거나 사업 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이제 즉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으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후 재상장 시에 존속법인의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상장 폐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왼쪽에 표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실질 심사의 심의 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개선 기간이 최대 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회생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약간 우려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PO 진입 문턱은 확실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수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주주 간 분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는 확실하게 업체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상장 기업 수가 소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수 자체가 한 단계 밸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주 간 분쟁 대비해서 부정적인
그 주중한 분쟁이 사전에 이제 좀 예방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업 가치 제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제 노력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내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IR/PR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사주를 잘 활용해서 우호 지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표준 정관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사감사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한꺼번에 임기가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제도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전략하고 시총에 대한 관리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평가가 가장 핵심적일 것으로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사 의견 변형에 대해서는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IR, PR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